2023년 9월 22일 금요일 아침 4시, 새벽 4시 38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2023년 9월 22일 오늘이고, 어제 9월 21일 목요일에는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님께서 대한민국 21대 대통령이 되어가는 과정에 있어서 좀 아주 중요한 그 일이 한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내가 기록으로 좀 남겨놓으려고 합니다. 어제 저녁에 좀 이렇게 기록을 남겨놓아야 되는데 남겨놓지를 못했습니다. 아이고, 정말 그 사람 먹는 것이 참 진짜 중요한데, 소식을 하는 것이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전에 신인님께서 편의점에서 삼각김밥 하나 하고, 우유도 큰 우유 말고, 내가 비트는 모르겠는데 아주 제일 작은 우유, 그거 하나 딱 잡수시면은 딱 됐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잡수시니까 몸이 이제 나를 것 같다, 이제 그런 말씀도 하셨거든요. 그런데 저도 그렇게 해야 되는데, 정말 그렇게는 좀 안 될 것 같더라고요. 내 제자가 이제 스승님의 말씀을 좀 이행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김밥 한 줄, 좀 긴 거, 그거 하고, 사라다빵 하나 하고, 그리고 우유도 좀 양이 많은 거, 그 정도 먹어야 조금 어느 정도 되는데, 하여튼 그렇고, 어제는 집에 와서 이제 우리 집사람이 김밥을 막 큰 걸로 2줄 반을 줘가지고 그걸 먹고, 또 이제 뭐 반찬도 좀 이렇게 조금 많이 좀 먹었는가 봐요. 그래서 평상시에 이제 아침 새벽에 나와가지고 또 하루 종일 또 일을 하고 막 또 밥을 조금 많이 먹고 막 이러니까 피곤하니까 바로 자버렸어요. 얼마나 후회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사람은 이제 적당하게 먹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어제 이제 아래는 뭐고, 우리 음력 7월달이 되면은, 음력 7월달에 우리 할머니 또 내 아버님 제사가 있어가지고, 우리가 원래 이제 경북 안동 말입니다. 경상북도 안동, 문경, 영주, 상주, 그쪽이죠. 대구 위에. 안동 사람이기 때문에 그 풍습이 그렇게 하루아침에 팍 바꿔지질 않아요. 우리 정말 제사 열심히 지내거든요. 안동 풍습 그대로인데. 그래서 음식을 좀 이제 적게 하라고, 제사 음식을 좀 적게 하라고 전에부터 이야기를 많이 해도 그게 하루아침에 그렇게 딱 없어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제사 지내고 나면은 음식이 많이 이제 있으니까 그것을 또 먹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조금 많이 먹었어요. 어제 제사 음식 아직까지 많이 있습니다. 아이고 참. 아이고, 내 개인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하고. 그래서 어제 기록을 좀 남겨놔야 되는데 못 남겨놓은 이유가 그렇고, 그런데 어제 중요한 일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지금 단식 중인데, 체포 동의안이 가결이 됐어요. 그게 어제 엄청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국회의원 295명이 참석을 해서 체포를 해라 이렇게 하는 사람이 148명 이상 나와야 되는데 149명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1명 더 많았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를 체포해서는 안 된다
요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136명에다가 뭐 기권표, 무효표 이래가지고 146명이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한 표 차이로 아슬아슬하게 이재명 대표가 이제 체포 동의안이 가결이 된 거예요. 그게 이제 원래가 국민의힘당이 지금 이제 국회의원이 111명이거든요. 그리고 뭐 정의당이 6명이고, 정의당 6명이라도 그 심상정 한 사람이 이제 직접 투표로 이제 당선된 거고, 지역구에서 당선된 거고, 나머지 5명은 전부 다 비례대표로 당선됐거든요. 하여튼 정의당 6명하고 나머지 이제 4사람 포함해서 한다 하더라도 121명밖에 안 된단 말입니다. 121명 같으면은 148명에서 27석이 모자라잖아요. 모자랐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러니까 암만 국민의힘당, 정의당 나머지 한 의성 4사람 똘똘 뭉친다 하더라도 121명밖에 안 되니까 150석에서 한 29석이 모자라잖아요. 그러니까 암만 회의만이 통과가 안 되는데 체포 동의안이 부결이 될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민주당 안에서도 내분이 있다고, 내전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민주당 안에서도 169석이 똘똘 뭉쳐서 한마음 한뜻이 아니고, 거기에서도 이재명을 또 이렇게 빼딱하게 보는 또 그런 측이 있어요. 그리고 또 이재명 대표를 빼딱하게 이제 좀 볼 수밖에 없는 또 그런 또 사유도 있고, 사유도 있습니다. 엄연히 이제 자기는 국회의원을 한 번 더 하고 싶은데, 이재명을 지지하는 세력에서 나와가지고 니 좀 그만둬라 이제 이렇게 그래가지고 현수막도 걸고 이러니까 자기로 봐서는 이제 이렇게 열받지. 그래가지고 하여튼 반대 세력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어제 아침에 미확인 정보지만은 박광원 민주당 원내대표가 이재명 대표를 찾아와가지고 구속 안 되게 할 테니까 당 대표권을 내놔라, 공천권을 내놔라 이제 이렇게 했는가 봐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노 이랬는가 봐. 그래 노 알아서 니 이제 한번 체포함 당해봐라 이제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그래 돼 있습니다. 체포 아마 나는 이를 볼 때에 이재명 대표가 그렇게 범죄 행위를 했다고는 볼 수는 없는데, 검사들이 이제 워낙 이렇게 이재명을 죽이려고 하니까 그런 겁니다. 모든 일은 사필 규정이니까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정말 변희재 님의 이제 해안이 아주 적중했다는 거, 그게 이제 뛰어납니다. 뭔가 하면은 2016년 12월 9일인가 그때 국회에서 박근혜 대통령께서 국회에서 탄핵이 될 거다, 되지 않을 거다, 그때 엄청 말이 많았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이제 새누리당이었죠. 그때 박근혜 대통령이 있었던 당이 새누리당인가? 아마 그런데 거기에서 설마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이 되겠나? 민주당 다 합치봐야 그게 탄핵 200석이 안 되니까 그 당시에. 그런데 국내 정치 흐름을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보는 변희재님의 견해에서 보니까 이거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이 된다라고 그렇게 주장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변희재님의
주장대로 탄핵이 직접 되니까, 야, 이 사람 잘 알아맞힌다. 이제 이런 말이 있었고, 2016년 지나고 지금 현재 7년째잖아요. 7년 뒤에 이재명 대표가 체포동의안에 가결이 될 것이다라고 변희재님은 그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그런데 며칠 전에 문재인 전 대통령이 양산에서 올라와가지고 9월 19일인가 그때 뭐 5주년 행사가 있어가지고 김정은 만나가지고 평양에 가서 무슨 대규모 행사가 있었거든요. 문재인 대통령 그 시절 때에. 이제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서울에 이제 대통령을 그만두고 양산으로 갔다가 처음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서울에 왔거든요. 와가지고 그날 이재명 대표를 만났어요. 그 단식 이제 좀 풀어라. 이제 자기가 표현하는 것이 다 전달되기 때문에 이제 풀어라. 이제 그런 이야기도 하고 이러기 때문에 그런 걸로 봐서는 문재인을 지지하는 그런 의원들도 많이 있고 이렇게 하니까 체포 동의안이 부결이 되지 않겠나라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했는데 변희재님은 그렇게 안 보더라고. 이거는 체포 동의안이 가결이 될 것이다라고 추측을 했는데 역시 한 표 차이지만은 가결이 되었어요. 저래 되면은 이제 다음 주에 영장 실질 검사 거기 이제 들어가게 되면은 판사가 또 이렇게 정의로운 판사가 있어가지고 보면은 이거 기각시켜버리면 되거든요. 그러면 되는데 이제 판사가 이제 어떤 판사가 갈지 또 거기서는 이제 이재명을 구속시켜야 국회에서 이제 체포 동의안이 가결이 됐으니까 판사는 골치 아픈데도 좀 쉽게 할 수가 있다고. 골치 아픈 문제인데.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이제 구속 수감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이제 지금 이래요. 이러는데 어떤 분들은 수감이 안 되지 않겠나 이렇게도 보는데 어떤 분들은 구속 수감이 될 거다 이제 이렇게 이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이제 백주 대낮에 참 희한한 일이 이제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7년 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도 지금 보면은 아무런 죄가 없는 사람인데 뇌물죄가 성립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이제 뇌물죄를 엮어가지고 장시호가 그때 허위 증거를 많이 했다고. 자기가 제2 태블릿 PC는 최순실 것이 아니고 최순실의 여비서 엮었는데 그때 장시호 최순실의 여비서 조카가 한동훈 그 당시 이제 검사하고 아이스크림을 서로 이제 같이 먹는 그런 사이고 이제 그러는데 하여튼 그때 이제 조작을 해서 박근혜 대통령도 참 억울하게 탄핵을 당했고 지금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지금 억울하게 지금 체포 동의안이 가결이 되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그렇고 또 미국에서는 2020년 11월 달에 바이든과 트럼프의 대결에서 바이든이 놓은 8,100만 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그것은 정말로 우편, 그 당시 이제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우편 투표를 많이 했는데, 무더기 표로 몇십만 표가 전부 다 바이든 표가 나왔다는 거, 그거는 정말로 잘못된 건데도 불구하고 엄연히 지금 미국 대통령 하고 있다는 거, 이 참 진짜 현실이 참 희한한 현실입니다. 그래서 억울하게 트럼프가 대통령이 안 됐고 바이든이 돼가지고 지금 되고 있는 지금 이런 현실입니다. 하여튼 그러면은 지금 이제 아마 변희재님은 다음 영장 실질 검사가 되면은 이재명 대표가 구속될
확률이 크다라고 보고, 어떤 분들은 구속까지야 설마 하겠나, 판사가 제대로만 돼 있으면은 구속 수감을 시키지 않을 거 아니냐, 기각을 시키지 않을까, 이제 이렇게 하는데, 그거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두고 봐야 되죠. 그런데 정말 썩은 검사도 있지만은 썩은 판사들도 있어요. 썩은 판사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 수는 없다. 그런데 어제 그 박강원 원내대표가 그 구속을 안 시켜줄 테니까 대표권을 내놔라 할 때에 이재명 대표가 나 그거 안 한다, 나는 그런 타협을 안 한다라고 한 것은 잘한 것 같다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이제 옥중 결제도 가능하니까 그 공천권은 공정하게 하는 것이 맞죠. 공정하게. 하여튼 그런 일이 있습니다. 있고, 여하튼 그 변희재님의 이제 견해가 탁월하다는 거. 많은 사람들이 설마 체포 동의안이 가결이 되겠나 회의적으로 했는데, 변희재님은 그것을 정확하게 꿰뚫어 보았다는 거. 요것이 이제 기록을 남기고 싶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일은 뭐냐 하면은, 저게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 건의안이 통과됐다는데, 그거는 윤석열 대통령은 전부 다 거부권 행사하면 끝이니까 그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아무것도 아니고, 지금 그 민주당 안에서도 참 의원 내각제라든지 이원 집정부제 이런 걸 택해가지고 하는 데 있어서 제일 눈에 가시처럼 되어 있는 사람이 이재명이거든요. 이재명은 대통령 직선제 이런 걸 선호하지, 대통령 권한을 축소하는 이원 집정부제라든지 내각제 이런 것을 반대한다고. 그러니까 지금 정치판에서는 그냥 대통령은 로봇으로 앉혀놓고 내각제 이것을 선호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정치권에 그런 사람들이 이제 힘을 서로 잘 합쳐가지고 어제 그런 결과가 나온 것 같아요. 어제 또 중요한 일이 하나 있었는데, 그거는 뭐냐면은 안동환 검사라고 있어요. 나는 이분 아직 얼굴을 모르겠는데, 이거 하나 내 영상 기록으로 남겨놔야 돼요. 안동환 검사라고 하는 것은 그 유유성인가 유오성인가 하는 그 서울시 공무원을 간첩으로 조작한 사람이에요. 간첩으로 조작을 해. 검사가 정의롭게 일을 하지 않고 간첩 조작한 그런 검사예요. 그런데 그 뒤에 확실하진 않지만은 또 보복을 또 해가지고 또 조작을 한 그런 검사예요. 그러니까 민주당 의원들이 볼 때라도 이거 진짜 이거 검사들 중에는 악질 검사들, 정말 그 허위 조작 날조하는 검사들이 많은데, 요 사람은 반드시 이 검사직에서 떨어뜨려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사람이 제 1호예요. 1호가 안동환 검사예요. 그런 검사가 수십 명이 되죠. 수십 명 됩니다. 한 100명 정도는 사형을 시켜버려야 된다 그러는데, 제 1호가 어제 통과됐어요. 이거는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 것을 내가 안동환 검사의 행위에 대해서는 아직 정확하게 내가 공부를 안 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대략은 그래요. 허위 날조 조작한 검사, 그리고 보복한 검사. 그런데 이것은 이 검사는 이 사회에서 완전히 영원히 격리를 시켜야 되고 검사직을 박탈해야 된다. 이렇게 민주당 의원에서 민주당에서 그 당론으로 채택을 해가지고 175명이 찬성을 해서 가결이 된 거예요. 이런 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시작에 불과하고, 제2의 안동환, 제3의 안동환 이런 검사들은 전부 다 이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를 시켜버려야 된다. 이제 그런 생각이죠. 그래서 조금이라도 이제 정의롭게 진행이 돼 나가는 거죠.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허경영 우리 신인님께서 21대 대한민국 대통령이 되어가는 과정에 있어서는 한치의 오차도 없이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일반인들은 그렇습니다. 확 쏠려가 버립니다. 쏠려가 버려요. 그러니까 큰 대세가 불 때 휩쓸려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아무래도 불로유 원자탄이 터트려져야 국민들이 이제 이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건국대학교 식품생명공학연구소, 건국대학교 식품생명공학연구소에서 지금 불로유에 대한 그 논문을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제 이렇게 알리고 있고, 아마 그것이 이제 때가 되면은 열매를 맺어가지고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되고, 또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 처리하는 것도 다 알게 되고, 이제 그렇게 해서 아마 대세가 일어날 것 같습니다. 대세가 허경영 총재님의 큰 대세가 결정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큰 보도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에는 언론이 좀 바로 서야 되고, 진실은 또 드러나니까 그것은 우리가 또 지켜보는 겁니다. 첫 번째 지켜보는 것이 윤석열의 이제 이 몰락, 그만두는 거, 차가 가다가 스톱되는 거와, 그리고 두 번째는 허경영 총재님께서 집권하는 이 과정, 이것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제 우리나라 국내 상황 이래 보면은 정말 그 살아 있다는 것이 기적에 가까워요. 살아 있다는 것이, 죽지 않고 살아 있는 것에도 기적에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정도로 지금 이 살기가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정말 그 참 말하고도 민망스러운데, 정말 그 가장이 그 생활비를 못 주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내 주위에서. 그러니까 생활비를 안 주니까 그 부부간의 사이도 좀 안 좋아지게 되고, 좀 이혼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이혼한 사람들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그 살기가 어렵느냐고 지금. 그런데 이 어려울 때에 지금 현재 좌우를 떠나서 보수층도 지지율이 많이 줄어들었고, 진보층도 지지율이 많이 줄어들었고, 중간층이 많이 늘어나요. 부동층이 많이 늘어난다고. 요 부동층이 많이 늘어나는 이 세력들이 결국 가서는 허경영 총재님을 열렬히 지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변희재님은 어제 이재명 대표 체포 동의안이 가결될 때도 이야기를 했고, 그전에도 이야기했지만은 요 이제 10월 달에 국민청원 5만 명이 돌파가 됐거든요. 그래서 법사위원회에 이제 정인으로 나가가지고 한동훈 장관에게 무슨 한마디를 하게 되면은 결국 가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웃은 일이 어제가 마지막이었어요. 쉽게 말해서 제삿날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 됨으로써 이제 이 정권이 내리앉는 것을 그 시간 문제예요.